평범한 화요일 오후, 서은정은 학원 강의실에서 수학 문제를 칠판에 적고 있었습니다. 3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미혼인 은정은 20대 학생들 사이에서 선생님이라 불리며 소소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학생 곁으로 다가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이런 순간들이 은정에게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며 살아왔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번호는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은정 씨시죠? 강남경찰서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라니요? 평생 교통 위반 한번 해본 적 없는 은정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건가요?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직접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은정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신용카드 사기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며 내일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일찍 일어나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강남 경찰서에 도착한 은정은 민원실로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서은정입니다. 어제 출석 요청을 받았는데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한 형사가 나타나 은정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조사실 분위기에 은정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죠. 서은정 씨, 남편 폭행 혐의로 고발당하셨는데요. 형사의 말에 은정은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남편이요? 저 결혼 안 했는데요. 혼인신고서에 따르면 최도윤 씨와 결혼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내밀자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은정은 혼인신고서를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사진이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붙어있는 여자 사진은 자신과 닮아 있지만 분명 다른 사람이었죠. 최도윤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요. 이건 신분 도용입니다. 형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네 혼인신고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청에서 확인해보니 정식으로 접수된 서류입니다. 은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의 이름으로 결혼을 했다는 걸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집을 나간 언니 서은비였죠. 혹시 제 언니가 했을 수도 있겠네요. 언니요? 네, 서은비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형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언니분과 많이 닮으셨나요? 어릴 때는 쌍둥이 같다는 말을 많이 듣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은정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언니 은비는 항상 자신보다 예쁘고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만큼 질투심도 강했습니다. 특히 은정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받으면 못 견뎌 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왜 제 이름으로 결혼을 했을까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최도윤 씨를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고발인이니까 만날 권리가 있으시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경찰서를 나온 은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자신의 이름으로 결혼을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최도윤이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10년 전 언니와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나 좀 멀리 가야겠어. 언니, 어디 가는 거야? 왜 갑자기? 그냥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언니는 완전히 사라졌죠. 가끔 어머니가 언니 걱정을 하시곤 했지만
은정도 딱히 찾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언니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언니가 자신의 인생에 침입해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은정은 최도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은정이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이 맞나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은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언니가 자신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였군요. 저는 진짜 서은정이에요. 전화 너머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은정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죠. 뭐라고요? 무슨 장난이에요? 당신 목소리가 왜 이래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급하게 설명했어요. 저 정말 서은정 맞아요.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알게 됐는데 제가 당신과 결혼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 당신을 모르거든요. 이상하네요. 당신 진짜 누구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보고 이야기해요. 다음 날 약속 장소인 강남역 카페에서 은정은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려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남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28살이라기엔 너무 동안이었고 무엇보다 잘생겼거든요. 혹시 서은정 씨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정을 본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이상해. 당신 얼굴이 뭐가 이상한가요? 제 아내랑 너무 닮았는데 뭔가 달라요. 성형을 한 건가요? 은정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역시 언니가 성형수술을 했구나. 저는 성형 안 했어요. 혹시 당신 아내 사진 있나요? 도윤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는데 은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자신과 닮았지만 코가 더 오똑하고 눈이 더 커 보였거든요. 이 사람이 당신 아내라고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희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5년이라고요? 은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럼 제 언니가 저 이름으로 5년 동안 당신과 살았다는 거잖아요. 언니요? 아니에요. 제 아내는 외동딸이라고 했는데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당신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차근차근 말해주세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학원 강사라고 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은정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언니가 자신의 직업까지 그대로 베꼈다니. 더 가증스러운 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저도 학원 강사거든요. 그럼 제가 5년 동안 가짜와 살았다는 거예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진한 얼굴에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일에 당신을 끌어들여서. 은정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윤은 완전히 피해자였거든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진짜 아내가, 아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어요. 그럼 당신 집에 가볼 수 있을까요? 은정의 제안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둘 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죠. 혹시 이상한 점 없었나요? 5년 동안 함께 살면서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가끔 전화 받을 때 나가서 받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한 번도 소개해준 적이 없어요. 가족 얘기도 안 했고요. 네, 아픈 기억이라며 말하기 싫어했어요. 저도 억지로 묻지 않았고요. 은정은 혀를 찼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은정은 놀랐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였거든요. 이런 곳에서 살 정도면 도윤이 꽤 부유한 모양이었어요. 여기서 사세요? 네, 아내가 그 사람이 여기 살자고 했어요. 전세금은 제가 냈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은정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니 언니가 자신처럼 꾸미고 도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이 사람들 모두 당신 친구들인가요?
은정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언니가 여러 사람들과 웃으며 찍은 파티 사진이었거든요.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내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이상하네요. 언니가 원래 사교적이지 않았는데 은정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언니의 손목에 비싼 시계가 차여 있었고 목에는 명품 목걸이가 걸려 있었거든요. 도윤 씨, 평소에 아내에게 용돈 많이 주셨나요?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액세서리들 보세요. 이거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은데요. 도윤이 사진을 다시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맞네요. 이거 언제 샀지? 저한테 말한 적 없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보, 나왔어.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은정에게는 10년 만에 듣는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가 벌써 와 있네? 그리고 이 구두는 복도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정은 도윤을 잡아 끌어 침실로 피했어요. 잠깐만요. 일단 숨어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언니, 은비가 바닥에 떨어진 은정의 가방을 발견한 거예요. 도윤아? 누구 왔어? 은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갔어요. 언니, 은비와 눈이 마주쳤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분명 성형을 했지만 그 표정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분노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죠. 은정이? 너 여기서 뭐해? 언니야말로 여기서 뭐해? 내 이름으로.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언니 앞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은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 일로 왔구나. 도윤아, 잠깐 나가줄래? 안 돼요. 도윤 씨도 들어야 해요. 은정이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은정아, 아니, 누가 진짜 은정이죠? 저예요. 저는 진짜 서은정이고 이 사람은 제 언니 서은비예요. 은비가 크게 웃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은정이라는 걸? 뭐라고요? 주민등록상으로도 혼인신고 서상으로도 난 서은정이야. 그럼 넌 누구지? 은비의 뻔뻔함에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가 이렇게까지 악랄한 줄 몰랐거든요. 언니, 정신 나갔어요? 어떻게 동생 이름으로 결혼을 해? 동생? 내가 언제 내 언니라고 했니? 은비의 말에 도윤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누구세요? 도윤아, 이 사람은 내 사촌이야. 어릴 때부터 날 질투해서 내 이름을 쓰고 다녔거든. 거짓말하지 마.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은정이 핸드폰을 꺼내자 은비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뭘 알겠어? 치매기가 있으신데. 엄마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그때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둘 다 저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증명할 방법이 없나요? 은정이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맞다, 언니.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에 생긴 흉터 기억하죠? 그게 뭔 상관이야. 저한테는 그 흉터가 없어요. 도윤 씨, 아내 무릎 확인해 보세요. 도윤이 은비를 바라봤지만 은비는 바지를 내리지 않았어요. 왜 안 보여줘요? 진짜 은정이라면 흉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유치한 노름이 뭔 의미야? 은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요. 도윤이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은정 씨 맞으시죠? 명품 시계 택배요. 대금 3천만 원이고요. 은정과 도윤이 깜짝 놀라 은비를 바라봤습니다. 3천만 원짜리 시계요? 아, 그건. 은비가 당황하는 사이 택배기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평소 봤던 분이랑 얼굴이 다르네요. 성형하셨나요? 은정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택배 자주 받았나요? 네. 한 달에 몇 번씩 오던데요. 항상 비싼 거 시키시더라고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정아. 아니, 당신 도대체 그 돈을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은비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언니, 지금까지 뭘 하고 산 거예요? 은정이 다그치자
은비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그러더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문이 쾅 닫히고 은비가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은정과 도윤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큰 비밀이 있어요. 은정이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5년 동안 저는 도대체 누구와 살았던 거죠? 일단 언니 방을 뒤져봐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침실로 들어간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드레스룸 한쪽 벽면이 온통 명품 가방과 옷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게 다 언제 산 거예요? 전 이런 거 사준 적 없는데.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거 다 합치면 몇 억은 될 것 같은데요? 은정이 가격표들을 확인해 보니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그때 화장대 서랍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이것 봐요. 은정이 꺼낸 건 여러 장의 신분증과 통장들이었어요. 모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김은주, 박은미, 이은희, 언니가 여러 개의 신분을 쓰고 있었네요. 그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속인 건가요?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통장 내역을 보던 은정이 소리쳤어요. 이것 봐요. 매달 몇 천만 원씩 들어와 있어요. 어디서 이런 돈이? 통장을 자세히 보니 대성그룹 특별계좌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이요? 그 유명한 재벌가 말인가요? 맞아요. 그런데 왜 언니한테 이런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도윤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잠깐, 대성그룹이라고 하셨나요? 네, 왜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대성그룹 회장님이에요. 네, 은정이 깜짝 놀라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재벌 아들이라고요? 정확히는 혼외자예요. 어머니는 회장님의 비서였고 저는 숨겨진 아들이죠. 도윤의 고백에 은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언니가 도윤의 정체를 알고 접근한 건가요? 혹시 언니가 당신 정체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숨기고 살았거든요.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윤 회장 부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님. 전화 너머로 냉랭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당장 집에 와라. 급한 일이 있다. 무슨 일인데요? 내 아내 때문에 큰일 났어. 당장 와? 전화가 끊어지자 도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같이 가실래요? 당연하죠. 대성그룹 본가로 향하는 길에서 은정은 점점 더 큰 음모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니가 단순히 신분 도용만 한 게 아니라 훨씬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본가에 도착하자 윤 회장 부인이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저는 진짜 서은정입니다. 진짜라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그 여자는 누구란 말이냐? 윤 회장 부인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아내라는 여자가 회장님을 협박하고 있어. 내 존재를 폭로하겠다면서. 협박이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회장 부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 여자가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 도윤이의 존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유산 상속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말이야. 은정은 언니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도윤의 정체를 알고 접근했던 거였어요. 그럼 언니가 처음부터.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군요.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아냐? 윤 회장 부인이 다그쳤지만 은정도 몰랐어요. 저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왜 갑자기 유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회장님이 얼마 전부터 도윤이를 정식으로 인정하려고 하셨거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위엄이 넘쳤어요. 도윤아, 왔구나. 아버님, 이 친구가 진짜 은정이라는 아이구나. 회장이 은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여자, 은비라고 했나? 참 똑똑하더구나. 우리 가문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어. 회장의 말에 윤 회장 부인이 화를 냈어요. 여보, 그런 여자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언젠가는 인정해야 할 일이었어.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가 폭락할 텐데 그때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강남 하늘타워 최고층에서 기다린다. 혼자 와. 언니에게서 연락 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은정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디라고 했니? 강남 하늘타워요. 혼자 오라고 하네요.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겠어요. 안 돼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윤 회장 부인이 말렸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 문제이기도 해요. 그 여자와 직접 대화해야겠어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어. 하늘타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정과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은정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최고층에 도착하자 은비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왔구나. 은정아. 은비가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언니, 이제 그만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게 부러웠거든. 제가 뭘 가졌다고요? 사랑받는 딸, 평범한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은비의 목소리에 오랜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내가 더 많이 가졌어. 돈도, 남자도, 그리고 권력까지. 언니, 정말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은정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비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행복? 그런 건 사치야. 난 그냥 이기고 싶었을 뿐이야. 이기다니요? 우리가 언제 경쟁한 적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였어. 넌 항상 사랑받는 진짜 딸이었고, 난 그냥 주워온 아이였거든. 은비의 고백에 은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숨겨온 비밀을 언니가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언니가 그걸 언제부터 알았던 거예요? 16살 때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지. 은비는 내가 젊은 실수로 낳은 아이라고.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복수할 이유가 있나요? 저까지 이용하면서요? 이용?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은비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진심이 섞인 것 같았어요. 그럼 왜 협박까지 한 거예요? 회장님이 도윤 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압박을 넣은 거야.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저를 인정하려고 하셨어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은비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녹음기였습니다. 이거 들어봐. 녹음기에서 윤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혼외자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캔들을 만들어서라도 쫓아내겠어. 은정과 도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 회장 부인이 도윤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언니가 이걸 어떻게. 윤 회장 부인이 나한테 접근했어. 도윤 씨를 조종해달라고 하면서 거액을 제시했지. 그럼 언니는 어머님 편이었던 거예요? 도윤이 배신감에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난 누구 편도 아니었어. 그냥 너희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은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내 인생을 훔친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도. 언니,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받아봤거든. 은비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 씨, 고마웠어요. 비록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당신의 사랑은 진짜였으니까. 그러더니 은비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야. 그리고 모든 재산을 도윤 씨 명의로 돌려놨어.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멀리 갈 거야. 이번엔 정말로. 은비가 은정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도윤 씨, 잘 부탁해. 언니. 하지만 은비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죠. 남겨진 은정과 도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아야겠어요. 그리고 은정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 어때요? 진짜 서은정과 진짜 최도윤으로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몇 달 후, 은정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만든 카페였죠. 가게 이름은 진짜 이야기였어요. 언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은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도윤이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만의 진짜 이야기를 써나가면 되겠네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